안녕하세요. 덕산 엄태룡입니다. 오늘은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중급반 제2강 음양오행의 상생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상생에 5가지 상생이 있습니다. 수생목, 수는 나무를 생해서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수생목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생목은 지키면서 살아라, 하던 것만 하다, 또 현재 있는 상태를 지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목은 위로 올라가는 성분이니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렸듯이 수가 아래에서 위로 생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수가 목을 생하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수가 목을 생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그 생해주는 수는 목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생목은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저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시작을 해서 화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금에서 이득을 보고 그 이득 본 것을 수가 되면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상태죠. 그런 수가 이제 목을 보게 되면 다시 시작의 단계로 가는 거죠. 시작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되면 그동안 정체했던 안 움직였던 상황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움직이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수생목이라고 봅니다. 수생목은 가족 간의 유대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목생화. 태양이 나무를 성장시키는 목생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장작이 돼서 정화를 생해주는 목생화가 있습니다. 목생화는 이제 목이라는 거는 시작의 단계죠.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화를 보면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하는 상황은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태양을 봐서 내가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태양을 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 아니면은 내가 서로 목이 내 몸을 희생해서 불을 살려야 되겠다, 화력을 높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쨌든 경쟁 상황을 우리는 화를 경쟁의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햇빛을 보기 위해서 경쟁하는 형국이죠, 나무가. 그리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전하고 시도한다. 필요한 것은 뭐가 됐든 다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만족을 못하고 다양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목생화는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므로 못 먹는 감도 일단 찔러봅니다. 그래서 목생화해서 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목에서 시작 단계에서 화를 보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럼 활동을 해서 뭔가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목생화를 했는데 화극금, 화생토, 토생금으로 금을 못 본다 그러면 금은 이득이기 때문에
금을 못 보면 이득 없이 활동만 하는 거죠. 활동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남는 건 없는 상황이 목생화가 금을 못 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생토. 태양은 대지를 따뜻하게 해서 대지의 만물들이 옥토가 돼가지고 대지의 만물들을 키우는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는 주어진 대로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라. 화가 금을 보려면, 화가 금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화가 금을 보거나 우리가 화가 금으로 가려면 화생토를 하고 그 다음에 토생금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가 화를 못 보고 토생금만 하는 그런 거는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의 활동에서 토라는 단계를 걸쳐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으로 넘어가야 자연스럽게 금이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토는 연마하고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지, 설계, 기능, 기술 따위에 능합니다. 그리고 또 토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리를 잘 본다. 그래서 화생토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서 사회관계에 있어 크게 어긋남이 없다라고 봅니다. 무난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병화가 이 축토라는 약간 차가운 흙, 겨울의 토를 병화가 겨울의 토를 보면은 온기 있는 토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기토를 바라보면 만물을 생성하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기토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토생금. 토는 어쨌든 금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은 금을 품고 있는 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습관이 되다. 그러니까 금의 단계는 숙련의 단계입니다. 화라는 어떤 활동성, 활동,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서 습득된 게 금이 되면은 내 숙련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은 화가 있고, 화가 있는 다음에 화생토 한 다음에 토생금 되는 게 순리이다. 시간 과정을 걸쳐서 열매를 맺는 고통을 겪으라는 것이다. 그죠? 화에서 금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설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매가 단단하게 맺어져서 어떤 화생토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훌륭한 열매로 열매가 금이 또 열매니까 훌륭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없는 토생금은 속없는 쓸모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맛없는 과일, 덜 익은 과일, 그런 열매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기초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과 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생금을 받더라도 천간에서 지지로 토생금을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금생수. 우리가 이 작은 씨앗 안에도 작은 씨앗 안에 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기름이라는 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수를 품고 있고 또 수를 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리고 한 몸이 되다, 일체가 되다, 수와 함께 일체가 되다, 한 몸이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금생수를 중국방 가정에 왔으니까 이제 뭐 바위가 물을 생한다, 뭐 물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이제 기초반에서 배웠던 거에 하나의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품고 있는 과일은 이제 우리가 금으로 보죠. 그래서 과일이 품고 있는 과즙 또는 그 기름 이런 거는 우리가 수로 본다. 그래서 딱딱한 씨앗이라는 금 안에 부드러운 수를 품고 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씨는 씨 종자이고 핵입니다. 그래서 금생수도 위에서 아래로 생을 받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을 해줘야 값어치 있는 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만약에 경금이 금생수를 한다 그러면 천간의 경금이 지지의 자수를 생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천간의 금이 지지의 수를 생해주는 것, 위에서 아래로 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이고 또 실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또 수를 생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목과 화는 우리는 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금과 수는 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는 화와 토는 같이 본다. 그래서 화토 동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하고 토는 같이 합니다. 무하고 천간에서 무토하고 병화하고 같이 보고 또 기토하고 정화하고 같이 본다. 그러니까 무토가 있으면 병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기토가 있다 그러면 정화가 없어도 정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면서 사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목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목의 시작의 단계를 걸쳐서 시작을 하면서 목이 화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는 활동의 단계고, 그 다음에 목은 시작이자 성장 과정이고, 화는 활동이면서 팽창하는 겁니다. 넓게 점점 옆으로 팽창하는 거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토는 화와 토는 동행설이기 때문에 같이 보지만 일단 화가 활동을 해서 어떤 금이라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목이라는 단계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화생 토에서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련된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토생금 해가지고 금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가 목생화는 됐는데 이 화가 금을 못 본다.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득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생목을 받아서 목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이 만약에 목생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화를 못 본다 그러면 항상 이것도 시작하고 저 일도 시작하고 시작만 계속 할 뿐이지 그게 확장되고 활동되지를 못하고 그냥 시작하고 끝나고 그런 것만 반복된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은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 사업에 있어서
목은 도입기입니다. 도입기에 접어들었는데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못 넘어가는 거죠. 화를 못 보면 목이. 그 다음에 목이 화를 봤으면 이제 성장기에 접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화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금을 못 보면 그냥 계속 성장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는 성장기라기보다는 활동기라고 하죠. 활동기. 목은 시작 단계고 화는 활동기고, 그 다음에 화가 이제 금을 보면은 성장, 어느 정도 꼭지점 올라가 있는 성장의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이득이, 그동안의 그 노력에 대한 이득이 발생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을 지나서 이제 수를 보게 되면 성숙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금을 이제 화가 활동을 해서 금을 보면 이득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금이 만약에 이제 수를 못 본다, 금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득은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남고 뒤로 남으려면 금이 수를 봐줘야 이제는 이득 본 것을 챙기는 거죠. 어딘가에 저장하고 은행에 적금을 하고 현실적으로 내 수중에 이득에 대한 것이 남아 있는 상태가 금이 수를 봐야만 이득이 남는 것이다. 이득이 나한테 내 창고에, 내 금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는 외면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목화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화를 못 봤기 때문에 목화 단계에서는 남는 것은 별로 없다. 남는 게 없이 활동적이고 화려해 보인다. 그 대신 금수는 이득과 저장이다 보니까 실속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도 남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면으로 봤을 때 금수는 음의 기운이고 약간 좀 거칠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실속은 분명히 있는 사업으로 얘기하면 실속이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는 사업인데 이유는 잘 남기는 사업,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목화가 만약에 사업이다 그러면 외면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아주 화려한 것 같고 잘 나가는 회사 같은데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면 남는 게 없고 실속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화는 양으로서 위로 올라가는 목이나 화처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옆으로 넓어지는 특성, 그렇기 때문에 막 벌리는 스타일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활동성, 그리고 또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활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꽃을 보면 대지에 핀 꽃을 보면 얼마 전에 꽃이 한 여나무 개 정도 피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며칠 있다 들어와서 보면 그게 막 풀들이 쫙 대지를 덮는, 그렇게 그런 면을, 넓어지는 특성,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얼마든지 비유도 가능하고 얘기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가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일단 응축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거는 정말 씨앗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르지만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서 나중에 목이 돼 가지고 자라는 거 보면 저런 조그만 씨앗에서 저렇게 엄청난 양의 엄청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놀랄 정도로 금가수는 어쨌든 응축입니다. 응축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가수의 특성은 정리하고 간략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 양은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입니다. 그냥 시작할까 하면 바로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가수는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목화는 결국 금수를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수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화는 돈을 금수라는 이득이나 이런 거를 뭐 이득을 가서 저장하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목화의 본연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게 자기 스타일 그대로 타고난 스타일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 하지 말고 일단 목화는 유명해야 됩니다. 유명해지면은 따라온다. 뭐가? 금과 수가 목화를 향해서 옵니다. 왜? 금과 수는 음이기 때문에 양의 활동에 음이 반응을 한다고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은 저쪽에 가면은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득이 남을 것 같아 하면서 금과 수가 목화를 찾아오는 게 그게 자연의 순리이다. 오행의 상생의 순리이다. 그래서 목화는 일단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나는 잘 나가. 나 지금 유명해졌어. 막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그래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투자를 해서 어떻게 좀 한몫 챙겨볼까? 이윤을 좀 남겨볼까? 이렇게 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이 만약에 목이나 화라고 보면 비트코인은 막 이거 하면은 무지하게 뭐 엄청나게 돈이 몇 배가 된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는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금과 수 어느 정도 사회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목화가 요즘 시끌시끌해. 뭐 엄청나게 뭐 잘 나가. 그럼 뭔가 투자하면 좀 이득이 남겠지 하고 금수가 와서 기웃기웃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화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금수는 자동으로 찾아온다. 그렇게 세상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수는 어떻게 되죠? 목화가 아무리 시끌벅적하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화가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해 보이고 유명해져도 그쪽으로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목화를 추구하지 마라. 금수는 있는 것만 잘 챙겨라. 있는 것만 잘 챙겨서 일 버리지 말고 있는 걸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 내가 만약에 사주가 내가 이제 금수인데 세운이나 대운에 만약에 목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들썩들썩 거립니다.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뭐 뻥튀기를 좀 해볼까? 어디 좀 투자 좀 해볼까? 이런 어쨌든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가봐야 다 허당이다. 목화 그거 다 거품이다. 실속 없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상담할 수도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급반 2강 음양오행의 상생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